조규성이 MOM 이강인에 안 써. 김민재 어떻게 버틴 거야? 이번 대회 최고 경기야. 아직 가나전의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한 풋볼리스트의 김정용입니다. 졌지만 너무나 감동적이고 울림이 컸던 경기. 목이 쉬었어요. 한국과 가나의 카타르 월드컵 H조 2차전 해외 반응 모아봤습니다. 먼저 옵타입니다. 옵타는 축구 통계 및 분석 업체죠. 하지만 어떤 데이터를 뽑아서 어떻게 소개하느냐에 이 매체에 또 시각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서 일종의 해외 반응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옵타는 한국 경기보다 먼저 열린 카메룬과 세르비아의 3대3 경기를 이번 대회 최고 경기라고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3시간 뒤 끝난 한국 경기에 대해서 이번 대회 최고 경기 2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만큼 극적인 경기, 이번 대회 현재까지 가장 재밌는 경기 중에 하나가 한국과 가나의 경기였다는 거죠. 한국이 이기기만 했으면 더 좋을 텐데. 자, 이 매체는 한국은 156분 동안 유효슛을 하나도 하지 못하면서 이번 대회에서 유일하게 유효슛 없는 팀이라는 어떤 부끄러운 기록의 주인공처럼 트위터를 하나 올렸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한국이 유효슛 2개로 조규성 머리 2번으로 딱 2골 넣었죠. 그래서 2분 58초 만에 유효슛 2개로 2골을 넣어버렸다는 점 역시 함께 소개를 했습니다. 한국은 20개 넘는 슛을 하고도 패배한 이번 대회 3번째 팀이라고 하네요. 독일 대 일본, 캐나다 대 벨기에에서의 독일과 캐나다, 그리고 이어서 한국까지 아쉬운 기록, 가장 아쉬운 기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디애슬레틱입니다. 디애슬레틱은 문자 중계를 했는데요. 이 문자 중계 중에 마지막 멘트가 상당히 한국인으로서 공감이 갑니다. 추가 시간 11분 돌입, 그러나 한국에 코너킥을 주지 않은 걸 믿을 수 없다. 공감이 됩니다. 벤투 감독도 이 디애슬레틱 기사를 보고 이거 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잖아 라고 말하고 싶었겠죠. 앤서니 테일러한테요. 그 밖에도 디애슬레틱의 문자 중계에는 흥미로운 멘트가 더 있었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재가 다리를 절며 권경원으로 교체됐다. 이 시점에 나오는 문자 중계예요. 나는 김민재가 어떻게 이렇게 오래 버텼는지 알 수가 없다. 용감한 노력이었다. 김민재 선수 그 다리 절면서 뛰는 거 보고 거의 울 뻔했습니다. 다음 MOM 확실한 선택지는 승리를 이끈 모하메드 쿠두스겠지. 그러나 나는 한국의 조규성이라고 생각한다. 조규성은 혼자 힘으로 자기 힘을 지탱했다. 2골을 넣었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하며 다시 동점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조규성은 패자가 되어서는 안 됐다. 패자가 되는 그 디절브하지 않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조규성처럼 멋진 플레이를 한 선수가 진 팀에 있다는 거. 스포츠는 때로 이렇게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종목이죠. 자, 다음입니다. 텔레그라프, 역시 영국의 매체죠. 텔레그라프는 이렇게 이번 경기를 묘사를 했습니다. 어떤 기사에 첫 문단이에요. 좀 문학적인 첫 문단. 자, 드라마틱한 월드컵 경기를 만드는 완벽한 조합을 찾는다면 굉장한 득점, 격렬한 추격, 끝없이 바뀌는 주도권, 최후의 순간 막아내는 수비, 훌륭한 골키퍼 선방, 골을 넣고 카메라 렌즈로 달려가 세리머니하는 공격수, 경기가 끝나고 눈물 흘리는 슈퍼스타 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감독 중 한 명이 퇴장당하는 것까지 이 경기에 다 담겨있다. 또 뒤엔 이런 말도 있네요. 경기는 한국이 모든 면에서 압도하면서 시작됐다. 점유율, 코너킥, 득점 기회까지 한국은 엄청나게 잘 훈련된 팀처럼 보였다. 그 뒤에 뭐 뒤집히고 이런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요약이죠. 다시 한번 제3자가 보기에 이번 경기가 얼마나 극적이고 뭐 한국이 졌지만 리스펙을 받을 만한 가나와 한국 모두 잘 싸운 그런 경기로 보이는지 이 문단에 들어있죠. 자, 굉장한 득점. 일단 가나의 골들이 뭐 그렇게 멋있진 않았기 때문에 아마 조규성의 2골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격렬한 추격, 이것 역시 한국이 해낸 거죠. 그 다음에 끝없이 바뀌는 주도권, 맞습니다. 초반 한국이 주도를 하다가 가나가 갑자기 몰아치면서 2골 뺏어갔다가 한국이 확 주도했다가 갑자기 골을 먹었다가 한국이 엄청나게 주도하는, 이렇게 큰 흐름만 봐도 한 너댓 번 정도 주도권이 바뀌는 그런 굉장히 드라마틱한 경기였죠. 다음, 최후의 순간 막아내는 수비. 이건 한국이 슛을 22개나 했고 그중에 유슛도 꽤 많았는데 골키퍼 선방에다가 골라인에서 걷어내는 그런 수비까지 한국이 정말 많이 막혔죠. 사실은 최후의 순간 막아내는 수비는 한국은 별로 못했고 가나가 엄청 많이 했습니다. 훌륭한 골키퍼 선방, 이거 역시 가나가 주로 했고요. 골을 넣고 카메라 렌즈로 달려가 세리머니하는 공격수, 이거 쿠두스였나요? 가나 선수들이 많이 했죠. 보면서 좀 배가 아팠다. 마지막으로 경기가 끝나고 눈물 흘리는 슈퍼스타, 이건 손흥민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뭐 제가 현장에 있는 허인혜 기자한테 듣기로는 믹스존으로 나올 때 경기 뛰지 않은 손준호 선수의 눈시울도 붉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김민재 선수가 좀 눈물을 글썽였는지 하면서 나오는 것도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 선수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아쉬운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독 중 한 명이 퇴장당하는 것까지 제3자가 보기엔 재미 요소였겠죠. 자, 그리고 이제 평점을 볼까요? 자, 유로스포츠의 평점을 먼저 보겠습니다. 유로스포츠는 이번 월드컵 경기에 대해서도 각 팀의 평점을 매기더라고요. 자, 한국에서 가장 평점이 높은 선수 2명입니다. 1번 김진수. 김진수가 여러 번 위협적인 크로스를 제공하고 공격에 가담한 걸 높이 산 것 같죠? 조규성과 같은 8점입니다. 김진수, 조규성 8점. 자, 그 다음은 교체 투입된 이강인이 7점. 이강인은 거의 교체 투입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만 했죠. 앞선 저희 후토크 영상에서도 많이 윤영 기자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강인은 제가 2019년 폴란드 U20 월드컵 준우승하고 골든볼 받을 때 현장에 있었거든요. 다 있었는데 그때 그 U20 또래 선수들 사이에서는 정말 완전히 빛났고 22명을 모두 지배하는 듯한 경기를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교체 투입된 이강인이 월드컵에서 비슷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이강인의 패스를 따라서 형들이 약간 조종되듯이, 이강인이 이제 인형을 조종하듯이 형들을 패스를 통해서 이리저리를 보내는 모습, 그 패스가 다 연결되는 모습, 진짜 엄청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강인 교체 투입됐지만 팀 내 최고 평점은 2, 3위 할 만했습니다. 한국의 최저점은 김승규와 공격수 정우영의 5점이었는데 제가 말을 막 보탤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일단 공감은 되네요. 두 팀 통틀어 최고점 역시 MOM 쿠두스의 9점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은 조던 아이유의 8점. 조던 아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긁어 오진 않았는데 마이클 오원이 자기의 현역 시절 잉글랜드 대표팀 동료였던 베컴과 비슷한 그런 프리킥이었다고 극찬을 했더라고요. 프리킥은 좋긴 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리고 가나는 5점이 없네요. 분합니다. 다음 나이트 미닛. 이 매체도 평점을 매겨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봅니다. 근데 이 매체는 평점이 엄청나게 극단적이에요. 한국은 4점, 5점, 6점도 아니고 4점이 4명이나 됩니다. 김승규, 김영권, 김민재, 공격수 정우영인데 김영권, 김민재, 그러니까 아무튼 실점을 많이 했으니까 김승규, 김영권, 김민재에게 고루 안 좋은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 그런 또 투지가 있었지만 투지가 있다고 해서 정신력 점수를 더 주진 않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네요. 다 공감되진 않지만 아무튼 이 매체는 이렇게 매겼습니다. 한국 최고 조규성인데 조규성 9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체는 높은 쪽은 확 높고 낮은 쪽은 확 낮고 편차가 크네요. 조규성의 9점. 여기는 평점뿐 아니고 총평도 있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센터포워드로서 적절한 경기력이었다. 일단 좋은 크로스가 들어오면 가나는 조규성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렇죠. 맞는 말이고요. 한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거 8점입니다. 김진수인데요. 왼쪽 측면에서 오르내리며 힘을 실었다. 손흥민이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김진수는 좀 더 자유를 얻었다. 이건 맞는 말 같지는 않은데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별로 도와주지 않으면서 전반전에 김진수 선수는 그 크로스를 올리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상대 풀백이랑 1대1로 정적인 대치를 하는데 돌파해서 올리기 힘드니까. 그런데 후반전 들어오면서 한국의 공 흐름이 살아나고 나상호, 이강인이 많이 도와주면서 좋은 위치에서 러닝 크로스를 할 수 있게 됐고 그중에 하나가 어시스트가 되었죠. 그리고 이강인 역시 8점입니다. 교체 투입된 선수이기 때문에 총평은 높지만요. 그리고 이 매체가 한국 선수들을 까내린 게 아니고 그냥 스케일이 폭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게 승리한 가나에도 4점이 있어요. 바로 타릭 램프티인데요. 풀백이었죠. 한국의 측면 공격에 털렸다는 점을 이제 반영한 것 같아요. 결국 램프티는 교체가 되기도 했죠. 5도2로. 램프티에 대해서는 전반전은 잘했는데 하프타임 이후 안정감을 완전히 잃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최고는 당연히 쿠두스네요. 다음에는 스포츠 언론인이면서 트위터에서 말이 많은 트위터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잭 로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140잔에 툭 하고 싶은 말을 던져서 많이들 참고를 하는 그런 사람인데 트위터 대표 입장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게 있네요. 이강인 사진 올리면서 이 선수가 한국의 경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만약 포르투갈을 이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살리고 싶다면 선발로 써라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렇게 얘기할만 하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강인 선수의 경기력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2경기 연속으로 교체 투입돼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 특히 이번 가나전은 엄청났기 때문에 선발로 왜 안 쓰지? 라는 의구심 가질만 합니다. 잭로이 같이 이번에 본 분들도 그럴만하고 스페인 기자들은 다들 아마 궁금하고 있을 거예요. 뭐야 이강인 왜 안 써? 수근수근 웅성웅성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잭로이의 다른 트위터를 볼까요? 가나 축하한다. 이길만 했다. 하지만 또 앤서니 테일러는 축구 자체를 진행하는 것보다 자신을 경기의 주인공으로 올려놓는 걸 택했다. 어떻게 한 팀이 코너킥을 얻자마자 주심이 종료 기술을 풀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특히 상대팀이 몇 번을 끌었다면 더욱.
이라면서 한국이 마지막 코너킥을 얻지 못한 걸 아쉬워하고 동시에 앤서니 테일러 주심을 까는 모습이네요. 앤서니 테일러를 까는 건 아까 뒤에 셀틱에도 있었죠. 뭐 우리가 보기에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앤서니 테일러 주심이 특징이 약간 이 2-3일 말한 것처럼 그 약간 경기에서 경기 좀 돋보이고 싶어 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들 받으시죠? 예, 그런 점을 이 잭 로이 씨도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흐름을 자연스럽게 진행하면 되는데 자꾸 좀 뭐랄까 심판의 이고가 판정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공감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꼭 이런 이유인지 아닌지는 뭐 앤서니 테일러의 속마음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모릅니다만 약간 좀 왜 이렇게 심판이 돋보이지? 라는 느낌이 드는 판정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오늘도 코너킥을 안 줬고 항의하러 한국 벤치에서 뛰쳐나오자 바로 퇴장! 이렇게 하고 싹 가버리는 그 모습에서 좀 완고함이 느껴졌었죠. 자, 이렇게 해외 반응 살펴봤습니다. 한국은 가나를 상대로 젖잘싸 하고 말았어요. 이기고 잘 싸웠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저희 지고 잘 싸웠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경기였고 난타전 같은 경기였는데 승자가 한국이 아니라는 게 아쉬웠고요. 한국은 이로써 1무 1패가 되었습니다. 제가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는 아직 포르투갈 대 우루과이 경기가 진행이 안 됐는데 뭐 그 경기 끝에 한국의 어떤 경우의 수, 킹우의 갓을 따졌을 때 좀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해외 반응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